2021 자격시험 대비 탐정사 시험 예상 문제 풀이 시간입니다. 저는 동의대학교 평생교육원 탐정과정 주임교수로서 근본에 실시하는 한국특수교육재단 시험주간 탐정사 시험에 모두 합격할 수 있도록 여러분과 함께하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번 시험 문제는 동의대학교 그리고 한국탐정 PIA 협회, 한국특수교육재단이죠. 그리고 여수모 박사의 교육세상, KPI 탐정연구소, 이 로고의 명예를 걸고 문제풀이에 들어가겠습니다. 자, 1차 탐정관련법 20문제, 2차, 3차, 4차 이렇게 연결해 나가겠습니다. 자, 문제 1번 개인정보보호법상 용어의 정의로 잘못된 것은, 여기 있는 지문을 제가 다 읽게 되면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핵심 포인트만 집어서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팁을 한번 볼까요? 개인정보 파일이란 개인정보를 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일정한 규칙에 따라 체계적으로 배열하거나 구성한 개인정보의 집합물을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집합물을 말한다. 자, 2번을 한번 꼭 집어볼까요? 개인정보 파일이란 살아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를 말한다. 너무 일반적인 설명이죠. 파일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파일은 뭐라고요? 집합물이라고 했습니다. 집합물. 그렇다면 답은 바로 2번이 되겠네요. 자,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다음 두 번째 문제, 제가 이 조정을 좀 하고요. 자, 다음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다. 틀린 것은, 자,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 어떤 경우? 다음의 경우에 그 수집의 목적 범위에 이용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자, 이거 역시 다 읽어보려면 시간이 걸리니까 팁을 먼저 한번 봅니다.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 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 그리고 이용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다면은 여기에서 쭉 보니까 바로 첫눈에 기업이 나오네요. 공공기관이라고 했는데 기업, 개인을 지칭할 수 있겠죠. 기업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 한다. 이것은 틀린 것으로서의 정답이 되겠죠.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3번 개인정보 처리자가 개인정보 수집을 위해 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정보 주체에게 알려야 할 내용으로 잘못된 것은 동의, 즉 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아서 하는 경우입니다. 여러분 또 팁을 한번 볼까요? 개인정보 처리자가 동의를 받았을 때에는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 목적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을 정보 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 또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를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자, 여기서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 목적, 개인정보 누출, 보상금액 뭔가 좀 어폐가 있네요. 개인정보 누출 시에 보상금액이 얼마다라고 하는 것을 적시하거나 알린다. 이것은 여기서 잘못된 것에 대한 정답이 2번이 되겠습니다. 자, 2번 기억해 두시고요. 자, 보상금액을 알리는 그런 게 아니죠. 다음 4번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개인정보보호법을 다 설명한 것입니다. 여기서 틀린 것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기도 먼저 팁을 한번 보면서 할까요? 개인정보 처리자는 혹시 개인정보 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적합하게 개인 정보를 처리해야 한다. 그 목적 외의 용도를 활용해서는 안 된다. 여기서 보니까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그 목적 외에도 용도를 활용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문제가 되네요. 그래서 틀린 것은 하는 것이니까 여기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5번. 개인정보 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개인정보의 정확성, 안정성 및 A이 보장되도록 해야 한다. 이 가로 안에 들어갈 말. 정확성, 안전성, 보편성, 객관성, 필요성, 안정성, 최신성이 보장되도록 해야 한다. 여기에 팁을 먼저 보겠습니다. 개인정보 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개인정보의 정확성, 안전성 및 최신성. 네, 답은 최신성이 바로 나오네. 최신성. 네,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6번. 다음 중 개인정보보호법상 민감한 정보가 아닌 것. 민감하다. 자, 손해보험 가입 해지에 관한 거. 이게 민감한가요? 사상, 신념, 정치적 견해, 건강, 성생활. 이런 것들은 아주 민감한 겁니다. 여기서 사상이나 신념, 노동조합, 정당 가입, 탈퇴, 정치적 견해, 건강, 성생활 등에 관한 정보, 이건 아주 민감한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손해보험 가입에 대한 가입이나 해지에 대한 정보, 이것은 그 민감 정보가 아니다는 겁니다. 자, 1번이 답이 되어 있고요. 7번. 탐정사업자의 개인정보보호수칙으로 틀린 것은 틀린 걸 찾는 겁니다. 자, 여기서도 팁을 먼저 볼까요? 시간을 좀 줄이기 위해서 탐정 업무의 수행 시 작성된 불필요한 개인정보는 지체 없이 파기하는 것이 원칙이다. 자, 여기에서 보니까요, 접근 암호화, 접속 기록, 불필요한 개인정보는 별도로 관리한다.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별도로 관리한다. 이거 지체 없이 파기한다는 것이 원칙이니까 여기서 틀린 것으로 알맞은 정답은 불필요한 개인정보 관리가 별도 관리, 이것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틀린 것입니다. 틀린 것으로의 정답. 자, 8번. 부패 방지 및 국민권익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목적으로 옳지 않은 것. 법률의 목적으로. 자, 여기서 간단하게 팁을 먼저 보고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자, 부패 방지 권익위법은 국민권익위를 설치하고 고충민원의 처리, 이 외에도 불합리한 행정 제도를 개선하는 것, 부패 발생을 예방하는 것, 효율적으로 규제함으로 해서 국민의 기본적인 권익을 보호한다. 여기서 국민의 생활 안전은 포괄적으로는 되겠지만 여기서 표현되는 것은 틀린 것으로 정답이 되겠습니다. 국민 생활 안정, 보편적으로 다 일어나야 되는 일이죠. 자, 그 다음 9번. 부패방지권익위법에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이 아닌 것. 여기서 공공기관이 아닌 것 할 때는 바로 첫눈에 교육, 헌법, 감사원 다 공공기관이잖아요. 벤처기업은 공공기관이라고 볼 수가 없죠. 사기업이죠. 그래서 그걸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답은 2번 벤처기업이 되겠습니다. 자, 10번.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여기서 팁을 잠깐 볼까요? 좀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부패행위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행위를 말합니다. 자,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이게 이제 가행위입니다. 그 다음
공공기관의 예산 사용, 공공기관의 재산 취득, 관리 처분 등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다 가 항목, 나 항목에 따른 행위나 그 은폐를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행위다.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는 부패행위다. 이렇게 알아두는 게 좋겠습니다. 11번 부패방지권익위법상 부패행위가 아닌 것은, 자, 앞서서 부패행위는 이렇게 나왔는데 이제 부패행위가 아닌 것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부패행위는 공직자의 직무와 관련해서 부패행위와 공공기관의 예산 사용 등과 관련된 부패행위가 있다. 공공기관의 예산 사용 등과. 자, 공직자. 여기서 회사는 공직자가 아니기 때문에 바로 회사의 대표가 법을 위반하여 회사 돈을 개인 돈처럼 사용한 경우, 이때를 바로 이것은 틀린 부패행위가 아니다라는 답으로 2번이 되겠습니다. 12번 부패방지권익위법상 부패행위에 해당하는 것은, 자, 팁을 볼까요? 자, 1번 공무원이 이웃집 지인의 부탁으로 부동산 매수자를 소개해주고 사례비를 금품으로 수수한 경우는 직무 관련성이 없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3번은 사건을 수사하는 공무원이 금품 수수 등 없이 증거자료 중 상대방에게 유리한 증거를 채택한 경우, 여기도 결국은 이익 도모가 없고. 자, 4번 사기업에서 전문 경영인이 지인 경영하는 회사를 도울 목적으로 필요없는 설비를 발주하여 회사 자금을 낭비했다. 여기에도 공공기관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관련이 없죠. 다만 2번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의료수가를 가다하게 나타내기 위해 환자의 수, 진료의 횟수, 진료 내역 등을 허위로 조작하여 청구한 경우, 이런 경우는 바로 부패행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자, 다음 13번 부패방지권익위법상 부패행위가 아닌 것은, 자, 여기서 아닌 것입니다. 앞서서는 부패행위는 이 말이었고요. 자, 팁을 내려놓고 볼까요? 위법한 행위를 통한 제3자 이익 도모가 없어 부패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 자, 여기서 1번을 볼까요? 부패행위가 아닌 것. 재판장이 재판을 진행하면서 금품 수수 등 없이 상대방 측의 증인 등의 진술을 채택하여 상대방이 승소한 경우, 이것은 제3자 이익 도모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답은 여기서 1번이 되겠습니다. 14번 제3자의 이익 도모와 관련된 부패 행위는, 자, 이 지문 속에 답이 있는데요. 좀 애매합니다. 팁을 열어볼까요? 1번은 공직자에 해당하는 경우입니다. 담당 공무원이 자신이 아는 납품업자에게 비싼 가격으로 물품을 구입하고 검수 절차까지 생략, 대금을 지급한 경우. 자, 공직자에 해당하는 경우고요. 2번은 공직자 직무와 관련된 겁니다. 공무원이 자신의 직무상 알게 된 계약 관련 비밀을 업자에게 제공하고 금품 등을 수수한 경우를 말한다. 자, 4번은 공공기관의 예산 사용 등과 관련된 겁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의료수가를 가다하게 나타내기 위해 환자 수와 진료 횟수, 진료 내역 등을 허위로 조작하여 청구한 행위를 말한다. 자, 여기서 답은 3번을 이렇게 예시하고 있는데요. 이것도 들어보면 내용이 좀 아리송해요. 교통사고 조사 경찰관이 당사자로부터 조사를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금품 수수 등을 금품 등을 수수하고 그 당사자에게 유리한 쪽으로 조사를 해준 경우다. 자, 여기서는 답은 3번이기 때문에 여러분 잘 생각해보고 혹시 문제가 나왔을 때 제가 참 정확하게 구분하기 어려운 상황인데 3번이 답이라는 걸 기억하십시오. 자, 15번 다음 중 공익신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공익신고. 탐정에게는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그리고 아주 수입이 크게 보장되는 일이기도 하고요. 자, 핵심 포인트를 한번 알아볼까요? 아이고, 내용이 너무 길어요. 그렇다면은 우선 한 줄만 읽어보겠습니다. 해설에 공익신고란 공익침해 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신고, 진정, 제보, 고소, 고발하거나 공익침해 행위에 대한 수사의 단서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수사의 단서를 제공하는 것. 자, 그렇다면은 수사의 단서를 제공하는 것, 가장 옳은 것을 지금 말하기 때문에, 여기에 이 말은 공익침해 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신고, 진정, 제보, 같은 말이네요. 공익침해 행위에 대한 수사의 단서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자, 그렇다면 바로 답이 나왔네요. 이렇게 지문이 많은 것은 사실 이렇게 외우기도 좀 어려운데 원리를 잘 이해를 해야 되겠죠. 여기서는 우리가 단서 제공 딱 기억해두면 좋겠습니다. 다음 공익신고자 보호법상 개별 공익침해 행위로 인하여 산정된 보상금이 A 이하인 경우에 지급하지 않는다. 공익신고 보호법상 보상금을 얼마 이하는 지급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여기서 팁을 보게 되면요, 개별 공익침해 행위로 인해서 산정된 보상금이 2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20만원 이하. 답은 여기 바로 20만원 이하가 나와 있네요. 20만원 이하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답을 기억해 놓으십시오. 자, 다음 17번 공익신고자 보호법상 보상금의 지급 한도액으로 옳은 것은 여기서 보상 지급 한도액이라 했네요. 자, 10억, 20억, 30억 한도 제한이 없다. 야, 공익신고 벌써 가슴이 설레네요. 우리 탐정들이 공익신고만 잘하게 되면 큰 수익 사업이 될 수가 있습니다. 국가 안정과 공공에 관한 일을 하면서도요. 해설 보면은 보상금 지급 한도액은 얼마? 30억으로 한다. 지급 한도액은 최고 30억 원까지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최근에는 서울시와 경기도에서는 이 상한선 30억 원을 폐지했습니다. 참고를 하십시오. 그리고 답은 바로 3번이 되겠네요. 30억 원. 자, 18번 공익신고자 보호 법령상 포상금 지급 대상이 아닌 것은 포상금 지급 대상이 안 되는 경우가 있다. 여기서 포상금을 받는 경우는 어떻게 여기에 공익침해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기소유예, 형의 선고유예, 집행유예 이런 것들 여기 다 나와 있잖아요. 이 사람들은 다 받습니다. 다만 공익침해 행위를 한 자가 수사기관에 입건되어 있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19번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 신청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잠깐요.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에 관한 법률 관계가 확정되었음을 안 날로부터서 몇 년? 그리고 그 법률 관계가 확정된 날로부터서 몇 년 이내에 해야 하는가? A, B 안에 들어갈 말을 고르시오. 여기 해설해 보면요. 즉,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수입 회복이나 증대에 관한 법률 관계가 확정된 날로부터 3년 이내 또는 그 법률 관계가 확정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해야 된다.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3년과 5년, 3년과 5년, 요거 잘 기억해 두세요. 다음 20번. 탐정 A의 공익신고로 인해서 법률의 제정에 현저히 기여한 경우 포상금 기준, 지급 기준으로 옳은 것은 이게 현저히 정확하게 또렷하게 기여한 것, 분명하게 기여한 경우에 포상금 지급 기준은 어떻게 되는가? 저 여기에 공익신고로 인해서 법률의 제정에 현저히 기여했다. 그렇게 되면 팁을 볼까요? 공익신고로 인해서 법률의 제정에 현저히 기여한 경우에 2억 원의 포상금, 2억 원 이하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여기서 답은 바로 1번 2억 원 이하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하고 나왔네요. 자, 이렇게 해서 정답은 바로 1번이 되겠고요. 지금 1번부터 20번까지 푸는데 시간이 좀 많이 걸렸습니다. 여러분 꼼꼼하게 챙겨보시고요. 시험을 잘 치러서 탐정사 합격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20문제까지 1차, 다음 또 21번부터 40번까지 2차 기대해 주십시오. 여러분 수고했습니다.